Welcome to Jumanji. We're gonna die. We did die. Are we in hell? Oh my God. This is a dangerous place. You got to have. What in the Sam Hill? This next adventure is even more challenging. How do we beat the game if the game is broken? There has to be a way to win. What did Spencer do to the game? 원체 까다로운 몸이시라 식성부터 잠자리까지 섬세하게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대체 누군데 그래? 화면 보여줘. 내빈 동선 확보 확실히 하고. 저기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 특사님 찾았어. 그거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해?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태.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기 다의 영어 케빈 쌤이라 부르기로.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제시카 쌤이라고 일본어에서 부르.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계획이 다 있으니까 니들 그냥 잊어버리라고. You gotta give me something. Alarmed. Distracted. Oh, come on, you definitely look disturbed. We won. Are you okay? There's this... Because of the voice. I know it sounds crazy, but I believe whoever is calling me is good. Head for the cliff! Who's shaking the building? The trolls? The kingdom is not safe. The truth must be found. Elsa's found it. What is it? The truth about the past. What are you doing? The dam must fall. In honor. Arendelle did not fall.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밥!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당장 잡아가지고 청와대 뒷마당 무궁화 퇴비로 쓰셔야. 제가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원본에는 내놓고 가깝게 모습 빌어. 내가 이걸 왜 널 줬을까? Park is finished. Things will change. I will make sure of it.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야. 야! 박부장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각하 옆을 지키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각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 협박해? 암살을 위해 태어난 전설의 사나이. 난 한 가지 가야겠다. 그러나 과거를 숨기고 다시 태어난 그. 야이 빼지 이 새끼야! 다들 뺏치는 거 안 보여? 눈 깔아. 지금까지 이런 코미디 액션물은 없었다. 우리 불러야 되나? 전설의 암살 연주. 은퇴한 지 15년 넘었다. 이것은 브로맨스인가? 미안하다. 멋있어, 씨. 그냥 로맨스인가? 혼자 웃기고 울리고 다 하는 이 남자의 사연은? 네, 김 작가 덕분에 내가 스타 됐어. 댓글만 2만 개야. 다 욕이야,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은 작품이 히트하면 할수록 작품은 죽을 위기에 처하는 한 만화가의 이야기인데요. 인기 웹툰이 몰고 온 후폭풍 대참사, 영화 히트맨,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넌 꿈이 뭐냐? 난 그냥 만화가 그리고 싶어요. 남자는 말이야, 커다란 꿈이 있어요. 부하들을 국가를 위한 살상병기로 일명 국정원 방패원 프로젝트 출신인 이 남자. 무기이즈 뭔들, 짬에서 나오는 완벽 액션 바이브 덕에 요원주는 오늘도 임무 석세스. 그런데 작전 중 그림을 그릴 만큼 여유롭던 그가 혹시 임무 중에 죽게 되면 영정사진 이걸로 해. 그만 폭풍에 휘말려 바다에 빠지고 갑자기 분위기 장례식. 엔딩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비밀 조직을 벗어나 웹툰 작가로 이직하기 위한 요원준의 빅픽처였던 것. 그러나 총 대신 펜을 잡은 요원준 앞에 펼쳐진 건 마감 가시밭길 혹은 아내의 눈총 세례입니다. 아 언제까지 형한테 빌부터 살 거야? 뭐 기생충이야? 어? 이렇게 된 마당에 외동딸 가영의 응원을 은근 대놓고 기대해보지만 아빠가 만화 올린 거 봤어? 응. 어땠어?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개 재미없대. 돌아오는 건 냉철한 밑바닥 평점. 안 그래도 슬프건만 마지막 카운터 펀치는 TV 속 라이벌이 날립니다. 갚아드리고 어머니 중형차 한 대 사드리고 사는 전셋집 하나 구하고. 내가 기안84보다 못한 게 뭐야? 술 기운에 이끌린 요원준.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들통나건 말건. 공개돼서는 안 될 국정원의 1급 비밀을 웹툰으로 그리는데요. 그림체 좋고 소재 좋고 단숨에 인기 만화가로 거듭나는 준. 그러나 역시는 역시 대체 어떤 놈이 웹툰의 존재를 알게 된 국정원 요원들은 만화에 나온 작전들이 모두 투입된 요원 한 놈밖에 없잖아. 준이요? 준을 배신자로 오해. 그의 행방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를 눈치챈 준. 급히 도망갈 준비를 하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방문 조사 급습이 시작되는데요. 일단 급한 대로 콧구멍부터 막고 오랜만에 실력 발휘하는 구 암살 요원 현 웹툰 작가 준. 설마 네가 철이냐? 많이 컸구나. 하지만 수적 열쇠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법. 결국 그가 국정원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웹툰이 불러온 또 하나의 참사. 방패원 프로젝트 출신 요원들에게 앙심을 품었던 테러리스트 제이슨이 저기 뭔가 잠깐. 준을 잡을 미끼로 그의 아내를 납치해갔다는 소식. 그 새끼들이. 알았어, 듣고 있다니까. 20분 준다. 천국장 데리고 지금 구룡터널로 와. 선택권이 없는 요원 준. 제이슨의 요구대로 방패원 프로젝트의 담당자 덕규를 빼돌려 국정원 탈출에 성공하는데요. 핸드폰 내놔. 위치 추적당하니까. 빨리 이 새끼.
덕규의 초은밀한 핸드폰 은폐 기술이 그만 준에게 들통나고 청국장. 얼마 안가 요원 준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빠 나 무서워. 날 살리고 싶은 당장 청국장. 제발 그만해. 올려. 다 죽여버릴 거야. 웹툰 단 한 편으로 국정원과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겟이 된 그는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구강 액션부터 하극상 액션, 만취 액션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액션을 총망라한 영화 히트맨. 웹툰 작가가 된 암살 요원이라는 만화적 설정으로 출발한 이 작품은 폭풍 짠내와 애증이 가득한 현실감 있는 가족 이야기로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슬픈 소라게부터 조개 껍데기 눈 짤방까지 친숙한 이미지로 요즘 친구들에게 호감 급상승한 배우 권상우. 내가 직접 수사해서 빼내야겠어. 동네 개가 죽었니? 그냥 진짜. 야, 애들께. 함정 시리즈부터 이번 영화까지 그는 어느덧 생활 밀착형 코미디물로 제2의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범인은 바로 히트맨에서는 영원한 코믹 본주와 배우 정준호까지 합세. 현장은 그야말로 불타는 애드리브 파티였다는 풍문입니다. 일단 한 발 쏴. 뿐만 아니라 마음만 받게. 잠깐만. 절대 잊지 마. 소녀들의 워너비, 막내 암살 요원 역의 이희경, 꽤 멋있어. 네가 준 와이프 아니야? 폭망 웹툰 작가의 든든한 아내 역의 황우슬에 성공한 래퍼가 꾸민 주인공 준의 딸 이지원까지 개성 넘치는 배우들의 연기합은 전방위로 관객들의 배꼽을 위협해왔는데요. 여기에 실사, 웹툰, 애니메이션을 오가는 영화의 색다른 비주얼까지 더해져 재미와 볼거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았죠. 자, 옛날 기분 좀 내볼까? 웃겨서 잇몸 마르는 웰메이드 찐 코미디 영화 히트맨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의 허진호 감독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화 천문을 감독한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원이든 명이든 그 어떤 나라도 뺏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새로운 문물에 관심 많은 즉위 4년차 세종. 이들이 어찌했어?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이런 그의 앞에 뛰어난 손재주를 가진 관노 출신 장영실이 나타납니다. 하면 너는 이 그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세종은 영실에게 뜻을 펼칠 기회를 주려 하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그자의 천한 재주가 필경 더 큰 화로 돌아올 것이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숱한 난관에 맞서 싸우며 조선의 시간을 만드는 일에 몰두합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나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의 마차가 부서지고 이를 제작한 장영실을 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당장 장영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대어군이 아녀바퀴의 균형이만 짜증내. 장영실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과연 두 사람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자네는 뭐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뜻을 함께한 두 벗의 이야기.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입니다. 여기서 제목 천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감독님께서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영화 천문은 이제 하늘에 묻는다인데 원래는 한자로는 문천이 맞는데요. 하늘을 앞에 써야 된다 해서 천문으로 이제
그 제목은 그렇게 됐고요. 귤 구경이나 해봅시다. 여기서 평생 살 영화에서는 하늘을 보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서는 하늘을 관찰해야 언제 씨를 뿌리고 또 수확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있었고, 저 많은 별들 중에 내 별은 어디 있을래나? 누워보거라. 세종대왕과 장영실이 하늘을 보고 묻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그런 식으로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주가 좋아 동네 현에서 데려온 관노이옵니다. 과인은 제주에 있는 자에게 관직을 내려 이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오.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과 당대의 천재 기술자 장영실의 관계를 담고 있는데요. 그럼 허준호 감독님께서는 이 천문 시나리오의 어떤 점에 끌려서 이 연출을 결심하시게 되셨나요?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역사에서는 곤장 80대를 맞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거기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야기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내관과 같이 가까이 두고 명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강령전이라고 왕이 머무는 숙소죠. 거기에서도 장영실과 같이 서로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천문은 무엇보다 제작 전부터 한석규와 최민식이라고 하는 두 배우가 퓨리 이후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만난다라는 것부터가 대단한 화제였는데요. 오랜만이야. 감회가 새롭구만. 두 배우 중에서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한간에서 뭐 가위바위보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좀 밝혀주시죠. 네, 시나리오를 동시에 이제 줬고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직전이죠.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기 한 직전에 두 분 다 어느 역할이나 괜찮다라고 했고 서로 계속 작품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누가 세종을 하고 누가 장영실을 할까 이런 것들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 최민식 배우를 가지고 세종의 역할도 계속 그려봤고 한석규 배우로 또 장영실의 역할도 그려봤고 바꿨어도 저는 괜찮았을 것 같고 그래도 한석규 배우가 세종 그다음에 장영실은 최민식 배우가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였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점잖고 순조롭게 결정이 됐네요. 천문 속 이 세종과 장영실의 관계는 최민식, 한석규라고 하는 두 대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완성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장면 보시면서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요? 장영실이 옥사에 갇히고 세종대왕이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세종과 장영실의 정말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가장 깊게 표현하는 장면이거든요. 전하께서 그런 꿈을 꾸시지 않으셨다면 소인이야 어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네가 만들지 않았으면 그게 내 꿈인지 그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근데 이제 저희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셋이 모여서 대사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저보고 잠시만 가 있으시라고 저희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하고 글쎄 뭐 나는 바꾸면 되니까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봤는데 왜 안 가르쳐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슛이 들어가서 보고 있더니 제가 컷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관객으로서 저기 그냥 그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장영실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감독님의 상상력으로 채우시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 쭉 과정들을 보시면 그래도 가장 어려웠다라고 느끼시는 지점이 있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어요. 보니까 저도 문과를 나와서 천문 관측하고 계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별자리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녀 같은 경우도 저희 영화의 시작인 어떤 소재가 돼서 중요한 소품이었죠. 이제 어떻게 가져갈지, 그걸 또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난이도가 좀 있었죠.
현대물을 찍는 게 너무 좋아요, 편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영화는 세종과 장영실 외에도 신구, 김태우, 허준호, 김홍파 등 대신들의 직원과 이 조력의 관계가 무척 흥미롭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보여 가래도. 이 배우들도 다들 워낙 대단한 베테랑 배우들이어서 현장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친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네. 다들 뭐 다 나이가 많다고 이렇게 느끼질 못했어요.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다면 주상께서 당연히 궁을 지키고 있는 영의정인 내게 명할 일이지. 왜 선왕 때의 한물간 장수가 나서냐? 제가 봤을 때 허준호 배우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구 선생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평소에 존경하는 신구 선생님과 자기가 한 장면에서 연기로 부딪히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마 자기도 기뻤던 것 같았어요. 꽉 잡아요 이렇게. 네, 허준호 감독님은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라면 먹을래요? 봄날은 간다, 왜 뽀뽀를 하고 있는데도 뽀뽀가 하고 싶지? 행복 등으로 이 한국 멜로 영화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과거의 허준호와 지금의 허준호가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연출관, 세계관이 있다고 하면 어떤 지점일까요? 데뷔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20년이 넘어 오래전에 써놨던 글이나 이런 걸 읽어봤을 때 내가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게 나이 든다고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영화가 그 감독의 삶을 꼭 그대로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같은 사람이니까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좋아진 부분도 있고 후져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 시청자분들에게 좀 따로 좀 소개를 하고 싶은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서 꼽는 감독님만의 장면이 있으실까요? 감독이 영화를 편집하면서 계속 보면은 진짜 재미없거든요. 재미없는데 그 한 장면은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소인이 비열을 보여드리겠사옵니다. 비 오는 날 그 천문 기기를 가지고 와서 왕과 함께 별을 보는 장면이 있어요. 깜깜한 방 안에 별빛이 아니라 그냥 불빛이죠. 촛불빛으로 별빛을 만드는 장영실의 했던 그런 장면이 그래도 지루하지 않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하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영화 천문은 우리 최민식 배우, 한석규 배우, 신구 선생님 이야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연기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13초가 짧구나. 오늘 소개해드린 허진호 감독님의 작품들은 BTV에서 감상하시고요. 네, 영화 천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판도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날의 속사정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역사 속 그날, 그때 그 사람들의 내면을 다룬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내가 이 인자가 될 상인가. 과열된 충성심이 부른 그날의 참극, 영화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사상 최악의 테러범, 오사마 빈 라덴 암살작전 실화, 제로 다크 30입니다. 그럼 먼저 1979년 10월 26일로 떠나보겠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함께 하시죠. 영화 남산의 부장들 찾아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있는 바로 프레지던트 박!
경호실장 곽상천과 충성 경쟁 중인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당장 잡아와가지고 청와대 뒷마당 무궁화 퇴비로 쓰셔야. 제가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박통의 지시로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의 회고록 회수를 위해 미국으로 갑니다. 원고 내놓고 가깝게 모습 빌어. 예상과 달리 회고록을 순순히 건네던 박용각은 김규평에게 묘한 말을 남기는데요. 내가 이걸 왜 널 줬을까? 회고록은 무사히 가져왔지만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김규평. 그런데 그때 박통의 치부가 담긴 회고록이 발표되고 규평은 한순간에 박통의 신뢰를 잃게 되죠. 너하고 나하고 그냥 머슴짓한 거야, 규평아. 그리고 좌불안석 불안한 그를 은밀히 찾아온 1인자. 박 부장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가까이 옆을 지키겠습니다.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 김규평은 친구이자 동료였던 박용각을 암살하기에 이르는데 너무 찾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도리어 그를 비난하는 박통.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나 협박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는 이내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흔들린 충성이 난 그날의 총성.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영화 남산의 부장들. 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한일 양국에서 무려 52만 부나 팔린 동명의 베스트셀러 논픽션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인 12.6 사태, 즉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루고 있죠. 너도 죽어봐. 이 영화는 역사적 사건과 그 인물들의 비하인드를 누아르로 접근 치밀하게 풀어내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다 죽는다. 각오는 돼 있겠지. 그렇습니다. 극 초반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을 암시하는 장면을 전면에 내세운 후 대통령 암살 사건 40일 전으로 돌아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짚어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는 바로 배신. 이것은 느와르 장르의 특유의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너 그렇게 사람 쥐어패고 무사할 줄 알았어? 전 각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인자에게 토사구팽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의 치부를 폭로하는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 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를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자입니다. 박 부장이 한번 해보자네. 주인 바뀔 때 됐다고. 왜? 그를 조력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지로 몰아넣는 로비스트 데보라 심. 박하가 남아있으래! 여기에 충성 경쟁에 밀리자 동료이자 친구였던 박용각을 제거하는 중앙정보부장 김규평까지. 너도 나처럼 똑같이 당한다 너. 역사적 사건들을 장르적으로 묘사, 물고 물리는 관계를 통해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이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진 것은 배우 이병헌의 정통 연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각하가 곽 실장만 부르셨답니다. 박통에 대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김규평이 점점 평정심을 잃어가는 모습을 눈빛 하나만으로 완벽히 표현해냈죠. 친구도 죽일 새끼야. 내가 뭘 믿고 옆에 들어? 원래 이병헌 배우가 눈빛 연기뿐만 아니라 찰진 그 애드립도 유명하잖아요. 왜? 모히또 가지고 몰디브로 할란가? 시원한데요? 시원하죠.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자들이 나온 명대사죠.
뿐만 아니라 영화 속에서 큰 거 보는 장면도 배우 이병헌의 아이디어와 애드립으로 완성됐다고 하는데요. 이슬로 사오라고 해, 이슬로. 후레쉬로. 그 깡패가 이슬이 묻고 싶답니다. 후레쉬하게. 그래서 영화계에서는 배우 이병헌의 대변 보는 애드립이 들어가면 그 영화가 대박 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을 정도죠.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과 감독님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인당 10,000원씩 모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남산의 부장들에선 애드리브가 일절 없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정보부를 제끼고 그 위에 다른 새끼가 앉아있다고. 그게 누군데? 또 다른 2인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부터 폭주하는 독재 정권에 대한 회의까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뭐 100만, 200만 땡크로 밀어버린다고 큰일 하겠어요? 이병헌 배우는 김규평의 내면에 집중. 이번 영화에선 애드리브를 아예 배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 배우인데도 캐릭터에 맞게 한국식 영어 발음을 구사하더라고요. President Park has been in power for 18 years. Things will change. I will make sure of it. 한편 충무로에 믿고 보는 배우들이 김규평과 권력 쟁투를 벌이는 인물들로 분해서 완벽한 연기 앙상블을 선보였죠. 곽 실장이 각하를 지킨다고 또 탱크를 돌린 모양입니다. 김규평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호실장 곽상천 역의 이희준 배우는 몸무게를 25kg 이상 증량하면서 기존의 이미지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중정이 하는 일은 뭔데?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전에 듣기로는 이 멱살잡이하는 이 장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진짜로 싸운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정점에 오른 1인자의 흔들리는 심리를 완벽하게 표현해낸 배우 이성민의 연기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혼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황성예터라는 노래를 읊조릴 땐 역시 명장면 제조기답다 싶었습니다.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부르러. 그 노래 가사 중에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라는 가사가 곱씹을수록 영화의 내용과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섬세한 공간 연출로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데요. 김규평 집무실 벽면의 균열은 흔들리는 그의 충성심을 상징하고 있고요. 해외 로케이션을 통해 담아낸 쓸쓸하면서도 황량한 풍광으로 갈등에 직면한 캐릭터들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그 남자들의 사사로운 감정, 장르 영화가 되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마침내 베일을 벗은 오사마 빈 라덴의 최후, 영화 제로 다크 서티입니다. 영화 제로 다크 서티 찾아줘. We're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People are dying. We are still no closer to defeating our enemy.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추적 중인 CIA 정보 분석 요원 마야. Washington says she's a killer. 끈질기고 집요한 신문 끝에 중요한 단서를 얻지만 He says he looks like Abu Ahmed. He may be full of shit, but we have to talk to him and find out. 그 기쁨도 잠시 생사고락을 함께한 선배 제시카를 자살 폭탄 테러로 잃게 됩니다. 게다가 빈 라덴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 아부 아흐메드의 죽음까지 마야는 멘붕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 사이 테러범들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그녀는 목숨마저 위협받죠. I believe I was spared so I could finish the job. 그렇게 10년을 버틴 끝에 드디어 빈 라덴의 은신처를 알아내지만 21 days. It's been 21 days since we found the house. Nothing's happened. 이번엔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고 맙니다. Terror against the world. 지상 최대의 첩보 작전은 이대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걸까요? If you're right, the whole world's gonna win in on this. 영화 제로 다크 서티입니다.
이 영화 제로 다크 서티는 아카데미 92년 역사상 여성으로 유일하게 감독상을 받은 캐설린 비글로우 감독의 작품입니다. That blast is gonna shoot straight up in a beautiful umbrella pattern. 이때 그녀에게 감독상을 안긴 작품은 전시 상황에 중독된 군인들의 내면을 다룬 영화 허트로커인데요. All right, let's rock and roll, man. 이 영화를 통해 캐설린 비글로우 감독은 당시 글로벌 흥행 열풍의 주인공 아바타의 감독이자 전 남편인 제임스 카메론을 가볍게 제치고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Well, you're not gonna die here, bro. 네, 그 3년 뒤 발표된 영화 제로 다크 서티는 미 국방부와 CIA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 그 10년의 기록을 내밀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제로 다크 서티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을 제로 다크 서티로 정한 것부터 감독과 제작진의 철저한 보증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원래 제로 다크 서티는 자정에서 30분이 지난 시간을 지칭하는 군사 영화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실제 작전을 수행한 네이비실 팀이 빈 라덴의 은신처에 당도한 시간이 바로 제로 다크 서티라는 점입니다. 사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은 2001년 토라보라 지역에서 실패했던 빈 라덴 암살 작전을 이미 영화화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촬영 직전인 2011년 미국이 빈 라덴 은신처 급습에 성공하면서 영화 제작은 암초에 부딪히고 말죠.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작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만나기 시작, 더욱 극적인 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허트로커가 쫄리면 돼지시든가. 많이 쫄리네요. 그런 대사가 떠올랐다면 이번 영화 제로 다크 서티는 난 한 놈만 팬다잉. 이런 명대사가 또 떠오르게 하네요. 역시 영화 전문 MC다운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정말 따뜻한 마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플리시. What else have you done for us besides Bin Laden? Nothing. 사실 영화 속에서 빈 라덴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마야의 마음이 딱 이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작전에 10년의 세월을 바칠 마야는 헐리우드의 대표 걸크러쉬 제시카 차스테인이 맡아 몰입도 높은 연기를 선보였죠. Who are you? I'm the that found this place, sir. 선배가 용의자를 고문하는 장면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는 신입의 모습부터 점점 업무에 익숙해지며 흔들림 없이 테러범을 추적하는 베테랑의 면모까지 그녀의 변화를 다채롭게 그려내 극찬을 받았습니다. 마야 역시 모티브가 된 요원이 있었는데요. 젠이라는 그 작전명을 가진 요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최종 작전 당시에 베이스 캠프를 지킨 유일한 여성 CIA 요원이었다고 하네요. 제시카 차스테인 외에도 이 영화에는 한 연기한다고 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하고 있는데요. 선배 요원인 벤 역엔 속성 탈출 반격의 서막으로도 친숙한 배우 제이슨 클락, CIA 간부 조지 역엔 킹스맨 시리즈의 멀린으로 유명한 배우 마크 스트롱이 출연, 흡입력 있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What I meant was, a man in your position, how do you evaluate the risk of not doing something? The risk of potentially letting Bin Laden slip through your fingers. 저는 영화를 보다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So, excuse me, but what do we need this for in Libya? I mean, Gaddafi's anti-air is virtually non-existent. 바로 네이비실 대원 저스틴 역의 크리스 프렛 때문이었습니다. How about the new sushi place in Ingleton? I'm allergic to sushi. Every time I eat more than 80 sushis, I barf. 이 영화 전엔 뚱보 이미지가 강한 배우였는데 특수부대원으로 출연한 이 영화부터 몸짱 배우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영화는 마야를 옹호도 하지 않고 비판도 하지 않고 그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Water? Just give me a name. 때문에 당시 논란이 됐던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하는 장면도 끊임없는 긴장감에 지친 선배 댄의 고백도 가감없이 들어갈 수 있었죠. You know, I was meaning to tell you I'm getting out of here. I think I've seen too many guys naked. 영화의 이런 태도는 감독으로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관객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말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백미는 뭐니 해도 마지막 30분 동안 펼쳐지는 습격 작전입니다.
감독과 제작진은 실제 빈 라덴의 은신처를 방문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대로 구현해내기도 했죠. 덕분에 모든 방해 규격은 물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제작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습격 작전 시 일어났던 헬기 추락 사건도 재현해냈는데요. 거대한 크레인으로 헬기를 들어 하늘에서 돌린 후 떨어뜨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리얼한 추락 장면을 스크린에 담아낼 수 있었죠. 또한 실제 작전이 개시된 밤 12시 30분에 시각적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조명 장비까지 제작,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오사마 빈 라덴 추적 10년의 기록. 영화 제로 다크 서티.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도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날의 속사정을 다룬 영화 2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역사 속 인물들을 스크린에 환생시킨 영화 2편을 믹스앤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한 세기를 뛰어넘어 부활한 조선판 안티 히어로 영화 박열입니다. この詩誰が書いたの? 박열이라고. 그때 생긴 영화가 데모 이치방 그때 생긴 그 야루? 조선 비밀결사대 불령사의 일원인 청년 박열과 그의 연인 후미코. 불령사의 비밀 무기関東一帯で震度 7.9の大地震が発生しました。 관동 대지진 이후 朝鮮人たちが井戸に毒を入れました。誰がそのようなことを。今そのことが重要ですか? 어이없는 이유로 조선인들이 학살당하자 그들은 제 발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 전부를 올가매려고 할 거야. 한 사람으로 몰아야 돼. 今の被告の供述が何を意味するのか分かってるのか. 그곳에서 박열은 재판을 빌미로 기상천외한 투쟁을 벌이는데요. 三日運動のように朝鮮人虐殺事件を隠蔽しようとしている. 조선의 센케, 박열의 통쾌한 옥중 독립운동. 우리 조선인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영화 박열입니다. 네, 이 영화 박열은 사도와 동주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 무려 20년을 기다려 완성한 작품인데요. 영화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박열과 후미코를 연기한 배우 이재훈, 최희서의 싱크로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작진은 역사적 고증을 위해서 일본의 신문사들에게 연락해 박열과 후미코의 보도 사진을 입수, 이를 바탕으로 역대급 싱크로율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을 강타한 조선 청년의 기계, 영화 박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스크린 위에 재림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영화 잡스입니다. Okay, you refuse to do anything that vaguely escapes your comfort zone. You're not even my boss. Well, I damn sure should be. Hey, Jobs! Don't know how to design shit. 답답한 회사 생활에 질린 스티브는 친구와 함께 IT 회사 애플을 설립, 혁신적 컴퓨터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Get out. What? What, you gonna fire me? No! I already fired you! 하지만 Steve is great, but he's a time bomb.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마찰과 불화가 계속되고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데요. Apple's market value has eroded in the past several years, which led to the ousting of former chief John Scully in 1993.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다시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 In life, you only get to do so many things. We're gonna make Apple cool again. 과연 스티브는 세상을 뒤흔들 혁신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영화 잡스입니다. 사실 잡스 역의 애쉬턴 커처가 캐스팅됐을 때 캐스팅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애쉬턴 커처는 생전 인터뷰를 모두 다 찾아보고 그의 구부정한 자세, 사소한 말투까지 연구해 빙의 된 듯 완벽한 연기를 선보였죠. 연기와 외모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영화 잡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 판도를 뒤집어 놓으셨다. 그날의 속사정을 다룬 영화 2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노아로로 재탄생한 그때 그 사람들, 영화 남산의 부장들. 10년간 놈을 쫓은 단 한 명의 추격자, 제로다크 서티.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